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입니다. 30분만 있으면 미국에서 근원 C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요. 시진핑은 패권을 포기할 테니 유럽과 미국의 신냉전을 반대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CATL 배터리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스톨라니에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3년 뒤에 투자로 돈을 벌어 그것으로 집도 사고 내 사업을 할 거라고 호언장담해서는 안 된다. 주식 시장에서는 모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돈을 벌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또한 투자로 정기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증권거래소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때론 엄청난 수익을 얻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손실이 엄청나면서 파산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국내장은 어제 미국장과 같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코스피는 0.3% 올랐고요. 개인은 2,700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2,200억을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반에 치고 올라가다가 후반에 떨어졌는데요.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장에 호재가 있으면 강한 양봉이 나올 것 같고요. 별 호재가 없으면 약간 다시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근원 CPI 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어요. 근원 CPI 지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것 같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는 또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2.78% 상승했는데요. 어제 미국 상승에 비해서는 그리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유럽연합 수장과의 회담에서 전날 사망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유지를 이어받아 유럽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며 제도의 수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EU의 전략적 자주성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EU와 유럽 국가들이 신냉전에 반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패권 경쟁을 할 뜻이 없으니 유럽도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동참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어요. 이에 미셸 상임의장은 EU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제하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중국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유류차 감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소문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는데요. 관련 정책 발표는 아직 없었지만 샤오펑은 뉴욕 증시에서 47.28%나 폭등했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내년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돌고 있고요. 유류차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연장 얘기도 들리고 있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 지표에서 효자 종목은 신에너지차 부분이고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10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도 신에너지차를 포함한 자동차 판매는 3.9%를 증가하며 전체 하락폭을 상쇄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답니다. 결국 중국은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약해져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폐지 수순을 밟나라는 기사고요. 그 아래는 드디어 시작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시험이라는 기사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던 중국이 드디어 위드 코로나로 첫 발을 뗐다라고 하고요. 전면 봉쇄했던 도시 곳곳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밀접 접촉자의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격리하는 실험에 나섰다고 합니다. 최근 강력한 방역 조치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제로 코로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답니다. 광저우뿐만 아니라 충칭과 허베이성 송도인 수차장 등도 감염 위험이 낮은 곳부터 점진적으로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고요. 쇼핑몰, 슈퍼마켓, 호텔 등 상업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한편
식당 내 식사와 실내 공공시설 운영도 일주일 내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염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고요. 봉쇄를 완화한 것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되고요.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등 강경하게 맞서자 당국이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전면적인 정책 전환에 앞서 특정 지역에서 위드 코로나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홍콩대 바이러스 학자인 진 동현 박사는 중국 당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광저우에서 우선 테스트하고 있다며 엄격한 봉쇄를 하지 않아도 코로나가 여전히 통제된다고 판단된다면 중국 전역의 방역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11월 달도 폭스바겐을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 누계로 봤을 때는 폭스바겐보다는 뒤지지만 10월 판매량도 폭스바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고요. 11월 판매량도 비아디가 1위를 차지했어요. 비아디의 판매량이 점점 중국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전체적인 판매량도 비아디가 폭스바겐을 누르고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000km를 가는 중국의 CATL 배터리를 채택하기로 했답니다. 전기차 시장이 미국과 미국 외 시장으로 양분되고 있는 만큼 미국 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CATL과 협력도 필요하다는 분석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CATL이 최대 1000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3세대 셀투팩 배터리를 유럽과 한국 판매 전기차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코나에 장착된 CAT3원계 배터리 내년 물량을 지금보다 2배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극적으로 CATL 배터리를 쓰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CATL의 비중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10분이고요. 근원 CPI 지수가 나왔는데 예측보다 실제는 더 낮게 나왔습니다.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낮게 나와서 오늘 주가 상승에 약간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근원 CPI 지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25%고요. 엑소엑셀은 지금 2%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33%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